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들이쉬는 공기 속 산소 원자 하나하나가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직후 단 몇 초 만에 그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칼슘, 철분까지 그 모든 원소가 탄생할 조건과 방향은 그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 자체의 개념부터 재정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직선으로 생각하지만 우주론에서 시간은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4차원 구조체예요. 스티븐 호킹이 제시했던 것처럼 지구상에서 북극보다 더 북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빅뱅 이전에 그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 탄생의 메커니즘에 대해 훨씬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탄생 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이 팽창의 규모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종이 한 장을 계속 반으로 접어 나간다면 50번만 접어도 그 두께는 태양까지의 거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주의 인플레이션은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어요. 이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양자 요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에너지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요동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미시적 변동이 거시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 작은 요동들이 우주 크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계 분포의 씨앗이 바로 이때 뿌려진 것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만으로는 우주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요. 왜 우주는 물질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빅뱅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동등하게 생성되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쌍소멸로 사라져버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질이 반물질보다 10억 분의 1만큼 더 많이 생성되었고 바로 이 미세한 불균형 덕분에 오늘날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뱅 후 첫 1초 동안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기야말로 우주의 기본 구조가 결정된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플랑크 시대라 불리는 최초의 10대 5초 동안은 온도가 10도 도케이에 달했고 이때는 중력마저도 양자 효과에 지배당했습니다. 이 극한 조건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거품처럼 끓어오르며 불안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도가 10캡K까지 떨어지면서 중력이 다른 힘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대통일 시대의 시작이었죠. 이 시기에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이 하나의 통합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회전하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힘들의 구별이 무의미했던 거예요. 10의 흐초가 지나면서 강한 핵력이 전기 양력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이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이라 불리는 스칼라 장의 에너지가 우주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우주의 곡률이 평탄해지고 자기 단극자 같은 이상한 입자들이 희석되었어요. 10돈 변초경에는 전기 양력마저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으로 분리되면서 우리가 아는 4가지 기본 힘이 모두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힉스장이 활성화되면서 입자들이 질량을 얻게 되었죠. 힉스 메커니즘은 마치 꿀 속을 지나가는 구슬처럼 입자들이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질량을 갖게 되는 과정이에요. 1초가 지날 무렵 우주의 온도는 100억 K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아래 쿼크가 위 쿼크보다 약간 더 무겁기 때문에 중성자보다 양성자가 더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로 고정되었는데 이 비율이 바로 우주의 화학적 운명을 결정했어요. 만약 이 비율이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성자가 더 많았다면 대부분의 물질이 헬륨으로 변환되어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양성자만 있었다면 안정적인 원자핵 형성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7대 1이라는 절묘한 균형이 바로 다양한 원소와 복잡한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빅뱅 핵합성이 시작된 것은 우주 나이 3분경부터였어요. 이때 온도가 10억 K 정도로 떨어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융합하여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3, 헬륨-4, 리튬 세브 등의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20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밀도와 온도가 핵융합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아졌거든요. 흥미롭게도 빅뱅 핵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원소 비율은 오늘날 관측되는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소 75%, 헬륨 25%, 그리고 극미량의 중수소와 리튬. 이는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여겨져요. 그런데 핵합성이 끝난 후에도 우주는 여전히 불투명했어요. 자유전자들이 광자를 산란시켜 빛이 직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바뀐 것은 우주 나이 38만 년경이었습니다.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지면서 전자들이 원자핵에 포획되어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고, 이때 비로소 광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순간을 재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전자와 원자핵이 처음으로 결합하는 것이었으니 최초 결합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재결합과 함께 우주는 투명해졌고, 이때 방출된 빛이 바로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의 발견은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어요. 1965년 벨 연구소의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이 복사는 빅뱅 이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처음에는 안테나의 비둘기가 둥지를 틀어서 생긴 잡음으로 생각했다니 과학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관측한 결과 온도 분포가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았죠. 10만의 1 정도의 미세한 온도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작은 불균일성이 오늘날 은하와 은하단 구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재결합 이후 우주는 암흑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를 밝히는 광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암흑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 달리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결합 이전부터 중력으로 뭉쳐들기 시작했어요. 암흑물질의 존재는 1933년 프리츠 치비키가 코마 은하단을 연구하면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은하들의 운동 속도를 보면 은하단이 흩어져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중력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이를 설명하려면 보이는 물질보다 10배 이상 많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했어요. 현재 우주 구성 요소를 보면 암흑에너지가 68%, 암흑물질이 27%, 일반 물질이 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의 우주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발견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암시하기도 해요. 암흑에너지의 발견은 더욱 최근의 일입니다. 1998년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중력에 의해 팽창이 점점 느려져야 한다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암흑에너지 개념이죠. 우주의 첫 1초를 돌이켜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의 규모가 실로 경이로워요. 플랑크 길이보다 작았던 우주가 자몽 크기로 팽창했고, 온도는 10도도 K에서 100억 K로 떨어졌습니다. 통합된 하나의 힘이 4가지 기본 힘으로 분화했고, 질량이 없던 입자들이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질량을 얻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정밀한 미세 조정입니다. 기본 상수들이 지금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강한 핵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양성자가 불안정해져 원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고, 조금만 강했다면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해 별의 연료가 부족했을 겁니다. 전자기력 미세구조 상수가 3일분의 1일이 아니라 다른 값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값이 조금만 커도 전자가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 원자가 붕괴하고, 조금만 작아도 화학 결합이 불가능해져요. 마치 거대한 우주적 레시피에서 모든 재료의 비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는 빅뱅 후 심리 렌초경의 조건을 재현하여 힉스 보손을 발견했고, 중이온 충돌 실험을 통해서는 쿼클로온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중성미자 관측소들은 빅뱅 후 1초경에 생성된 원시 중성미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중력파 관측도 초기 우주 연구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생성된 원시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다면 빅뱅 후 10의 훈초의 순간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LIGO, 버고 같은 지상 관측소와 미래의 우주 기반 관측소 LISA가 이런 신호를 찾고 있어요. 우주의 첫 1초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이기도거든요. 암흑에너지가 계속 우주 팽창을 가속한다면 수백억 년 후 우주는 빅립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암흑에너지의 성질이 바뀐다면 빅크런치로 수축할 수도 있고요. 현재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보면 빅뱅 후 첫 1초는 우주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우주의 기본 구조, 물리 법칙, 물질과 에너지의 성질이 모두 결정되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첫 음표가 전체 선율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 찰나의 순간이 138억 년에 걸친 우주 진화의 방향을 정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많아요. 인플레이션은 정말 일어났을까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중우주는 실제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